얘는 밀물대고 썰물대고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넓은 땅이 6km 드러나기도 하고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기도 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황해 같은 경우에는 동해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수위가 변화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치는 파도가 육지의 한 곳만을 계속 때리게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는 조차가 작다. 다른 말로 파도와 파랑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파랑의 작용이 세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중요한 건 파랑이에요, 파랑. 나중에 침식지역, 해적지역 전부 다 동해는 파랑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황해 한번 볼게요. 황해 같은 경우에는 썰물 때는 해안선이 여기에요. 그 다음 밀물 때 이렇게 8m 정도 올라오면 밀물 때 해안선은 여기에요. 당연히 황해도 파도 치잖아. 근데 파도가 한 곳만 계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해수면이 계속 바뀌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도가 치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지형을 크게 바꾸질 못해요. 자, 그래서 황해 같은 경우에는 파랑의 힘이 약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물론 아예 파도가 안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해보다 약하다. 자, 대신에 얘는 바닷물이 오르락 내리락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밀물 때는 이쪽으로 다가오고 썰물 때는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죠. 자, 이런 물의 이름을 조류라 그러죠. 조류. 그래서 황해는 조차가 크기 때문에 조류의 작용이 활발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황해안에 있는 지형들은 대부분 조류랑 관련이 있더라. 황해안과 동해안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자, 침수해안은 지울게요. 일 끝났으니까. 자, 이제 조차가 크다는 거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 정리 좀 해줄게요. 조차가 크다. 자, 조차가 크면 일단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요. 자, 보세요. 여기가 바닷가에 있는 항구예요. 항구. 그래서 항구에서 예를 들면 여객선에 이렇게 사람이 타야 되는데, 또는 어선에 사람이 타야 돼요. 얘가 아니 밀물대보다 밀물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구두를 짓겠죠. 물이 넘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물대는 배가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냥 타고 내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썰물대. 썰물대 수위가 낮아지면 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같이 팔에서 그렇잖아. 자, 사람이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럴 수 없잖아. 자, 그래서 황해 같은 경우에는 썰물대도 배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독특한 시설이 있어요. 자, 어떤 시설이냐면 얘가 움직이는 다리예요. 쉽게 말하면 연결선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배도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다리를 통해서 배에 오르고 내려요. 근데 밀물대는 이 상태에서 배를 타고 내리면 돼요. 썰물대는 얘가 이렇게 내려가도 다리를 이용해서 배에 타고 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시설을 뜬다리 부두라고 불러요. 용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황해안은 조차가 크기 때문에 뜬다리 부두가 있다. 뜬다리 부두는 황해안 거의 전 지역에서 나타나요. 이게 누구 거냐? 뜬다리 부두.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조차가 크기 때문에 또 독특한 시설이 나타나는데, 자, 이번에는 배가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화물선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게 아니라 기계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려야 돼요. 그럼 걔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썰물대도 얘가 내려가면 안 되고 일정한 수위를 유지해야 기계로 작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공업도시, 화물을 많이 싣고 내리는 커다란 항만에서는 뜬다리 부두가 아니라 다른 시설이 있더라.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 그래서 일단 답 먼저 적어볼게요. 그런 시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문식 독이라고 불러요. 간문식 독. 얘는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설.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황해 가운데 가장 큰 항구 도시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자, 얘는 이제 간단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인천항을 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천항은 이렇게 말 안쪽에 있고 여기에 인천 부두가 있어요. 인천 부두, 여기가 부두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이 여기쯤에 있어요. 원래는 섬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단척 사업을 해가지고 육지가 된 곳이 있어요. 근데 이름은 아직도 섬이야. 자, 인천에 있는 유명한 섬. 바이킹으로 유명한 곳. 월미도, 무서운 바이킹으로 유명한 곳, 월미도. 그래서 여기가 월미도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이렇게 이제 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밀물때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이제 그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관문을 만들어요. 관문은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설이잖아. 관문을 만들고 관문을 2개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실제 구성은 좀 더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관문 2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2개를 만들면 여기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지금 인천 부두예요. 부두, 그 다음 여기에 관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 관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밀물때 이렇게 수위가 차오르면 이렇게 막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썰물이니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고. 그러면 배가 이렇게 와가지고 만약에 썰물때 배가 왔다. 그러면 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관문을 닫고 이번에는 여기 관문을 서서히 열어요. 자, 여기는 굉장히 넓고 관문 사이는 좁기 때문에 수위 변화가 거의 없이 여기만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 관문을 열면 여기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배가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럼 관문을 열고 배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나갈 때는 거꾸로. 그래서 밖이 민물이건 썰물이건 상관없이 여기 안쪽은 일정한 수위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열고 닫을 수 있는 뚝 관문식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용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관문식 독이 인천에 있더라. 얘는 큰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감기가 심하지.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지만 좀 유치한 말이에요. 얘는 일반적인 항만이랑 다르다 그래서 특수 항만이라는 말을 써요. 뭐 얼마나 특수한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항만이 아니라 특별한 항만이다, 특수 항만이다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오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인천이 특수항만이에요? 인천에 관문식 독이 있는데 그런 걸 특수 항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뜬다리 부두 관문식 독 같은 거예요. 안에 뜬다리 부두는 황해안 전체, 관문식 독은 인천에만 있고요. 자, 동해안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해안선이 단조로운 까닭은 산맥과 해안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그걸 지울게요.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5단원을 보면 여러 지역의 생활이라고 단원이 있어요. 거기서 해안 지역이 또 나와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 부분에 있는 내용들도 자주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어차피 조차랑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걸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